생명에서 변이와 자연 선택 이렇게 해서 진화 배우는 거야. 진화. 어떻게 해서 생물 종이 다양해졌냐 그걸 배우는 건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이제 변이라는 과정이 필요해. 쉽게 말해서 생명체마다 좀 다른 특징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변이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거든. 거기다 체크를 먼저 할게. 요거 같은 종의 여기다 체크해놔. 같은 종. 이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변이라고 하는 거거든. 하나의 종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변이라고 하는 거야. 즉 예를 들면 사자는 갈기라고 하냐? 그 아무튼 머리털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 호랑이는 그거 없이 줄무늬가 쫙 있지, 그지? 호랑이는 줄무늬가 있고 사자는 갈기가 있다. 이 둘을 변이로 취급하는 거지. 내가 체크했잖아. 이게 같은 종이냐? 아니라고. 그런 걸 논하는 게 변이가 아니야. 서로 다른 종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길이는 목이 길고 또는 길이는 목이 길고 호랑이는 줄무늬가 있다. 변이야? 아니라니까. 하나의 종 안에서 비교를 하는 거라고. 즉 호랑이인데 호랑이마다 무늬가 다르더라 이런 거. 그게 변인 거야. 하나의 종 안에서 차이를 나타낼 때 그걸 변이라고 하는 거고, 형질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중3 때 하긴 하는데 그냥 특징, 형태적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형질, 형태적 특징. 반드시 뭐 눈으로 보이는 형태는 아니어도 되거든. 혈액형 같은 경우도 형질로 보지. 혈액이 눈에 안 보이잖아. 내가 무슨 형인지 보여? 그런 거. 그것도 이제 형질로 취급을 하더라. 여튼 같은 종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우리가 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가 나왔지. 무당벌레 안에서도 껍질 색깔이랑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앵무새마다도 역시 깃털 색깔, 무늬 이런 것들이 다르더라. 이게 이제 변이가 되는 거야. 하나의 종 안에서의 변이. 어떤 학교의 생명 선생인데 가뭄이라는 현상이 변이다라는 보기를 냈어. 가뭄이 변이다라고 냈어. 가뭄이라는 현상도 있고 태풍이라는 현상도 있고 뭐 소나기라는 현상도 있고 다양하잖아. 그 다양성을 변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맞아 틀려?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날씨가 종이냐? 이거 생명체에 쓰는 표현 아니야? 그지? 그 날씨가 다른 거 어떨 때는 맑고 어쩔 때는 흐리고 어쩔 때 비 오고 소나기 오고 가뭄 오고 태풍 오고 풍수나고 이게 변이가 아니라고. 근데 골때린 거는 그걸 변이라고 해서 냈어. 그걸 변이래. 그걸 변이래. 답이. 그걸 변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낸 거야. 기가 차는 어르신. 그것 때문에 좀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지. 여튼 하나의 종 안에서라고 하는 게 이게 생명체 얘기하는 거거든. 생명체 안에서의 다양성을 우리가 변이라고 하더라. 다음 여기 밑에 보면은 그 변이 중에서 우리는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라는 표현이 있어. 유전적 변이. 옆에다 적어놓을래? 후천적 변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전적 변이.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지 유전적 변이라고 표현해. 후천적인 변화는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손가락이 잘렸다. 그 손가락 잘린 사람이 애를 낳으면 손가락이 잘려서 나오냐? 아니지. 또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육이 막 우락부락해진 거야. 그 사람이 애를 낳으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갑바 달고 막 왕자 달고 막 이러고 그런 건 아니야. 후천적 변화는 여기에 넣는 게 아니야. 유전적인 변화고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변이들, 그거를 변이라고 한다. 그 밑에 보시면 유전자 차이로 나타난다고 돼 있지. 유전자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 기억 안 날까 봐 정리를 해줘야지. 그 핵산을 배웠어 우리가. 핵산. DNA 이중 나선 구조. 눈이 뱅뱅뱅뱅 돌다. 이 핵산. 잘 그렸다. 이 핵산에 보면 ATGC 염기로 돼 있지. 그 염기가 지정하는 게 뭐였어? 아미노산을 지정하잖아. 염기 3개당 하나씩 아미노산 지정하는데 그 아미노산을 지정해갖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단백질을 만들지. 이 하나의 완성된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유전자 A면 그 밑으로는 뭐 유전자 B가 있을 수 있고 유전자 C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인 거거든. 맞아? 이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화여야 된다는 거야. 나 같은 경우 머리카락
말고 뭐라 할까? 쌍꺼풀 왜 커플로 할까? 나는 쌍꺼풀이 없지 기본적으로. 쌍꺼풀이 있나? 다 없으면 뭐라 하지? 이런 변이 차이가 결국 단백질의 양 또는 유무로 결정되는 거다. 단백질의 종류, 그 다음에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튼 그 차이는 유전자 차이, ATGC 염기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표정아. ATGC 염기 차이다. 유전자 차이라고 하는 건 ATGC에 해당하는 그 염기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변화, 이걸 이제 변이라고 한다. 당연히 유전적 변이기 때문에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지. 자손에게 유전된다라는 표현이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표현이죠. 후천적 변화가 아니에요. 변이 얘가 밑에 나와 있지. 무당벌레 아까 얘기했고, 뭐 앵무새 얘기도 했고. 비유전적 변이에서 환경이 영향 주는 얘기인데, 요거 근육은 자손에게 전달 안 되는 거. 이건 모르겠어. 난 홍학을 뭐 동물원에서밖에 못 봐서. 근데 홍학이 원래 회색인데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이 무늬가 바뀐대. 홍학 본 적 있냐? 에버랜드 가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희 동물원 가고. 하여튼 됐고요.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이미 얘기했지. ATGC의 변화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어. 돌연변이. 1번이 돌연변이. 갑자기 염기서열이 바뀌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염기 손상이 와야 돼. 염기가 이제 이렇게 맞은편에도 쌍이 있잖아. A가 있으면 여기에 T가 있지. 여기만 망가지면은 얘를 잘라갖고 A랑 상보적인 T를 갖다 꽂아. 이러면 염기가 안 바뀌어.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A랑 T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둘 다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뭔가 갖다 꽂아야 되는데 뭔지를 모르잖아. 원래 정보가 뭐 있는지를 모르잖아. 아무거나 갖다 꽂아. 그러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염기가 손상됐을 때. 그 염기가 손상되는 물질을 우리가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거지. 발암물질 들어봤어? 어떤 물질이 발암물질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면 염기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염기 손상을 주니까 ATGC가 바뀔 거고 그 바뀐 거에 통해서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바뀌겠지. 그게 이제 내 몸에 이상을 일으키면 돌연변이가 그 질병이 될 수, 유전적 질병이 될 수도 있지. 암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변화 나타났을 때 걸리는 병이야? 단백질 중에서 세포 분열을 통제하는 단백질의 변화가 나타나면 암이 되는 거야. 원래 충분히 분열하면 멈추게끔 신호가 나와야 되거든. 그 멈추게끔 하는 신호 단백질이 망가진 거지.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는 거야. 계속 분열만 하겠지. 기능 없이 계속 분열만 하면 혹이 되는 거고. 원래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될 자리를 쓸데없는 혹이 자리 잡으면 원래 기능이 사라질 거 아니야. 만약에 위라고 하는 거에 기능이 뭐야? 단백질 소화 아니야? 혹이 자라가고 이 단백질 소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면 단백질을 분해 못하니까 뒷줄에 좀 다 그런 식이야. 원래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될 자리에 기능이 없는 세포 덩어리로 채워졌을 때 문제되는 거거든. 백혈병이 대표적인 거 아니야? 백혈병 원래 왜 죽어? 백혈병이 그 백혈구 관련된 거지. 면역세포에 관련해서 암이 생긴 거야. 그러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병균을 잡아먹는 백혈구가 증식을 해야 되는데 병균을 잡아먹지 못하는 쓸데없는 세포들만 번식한 상태. 그게 백혈병이라고. 보세요. 그럼 이제 뭐 조금만 감염돼서 죽는 거지. 무섭다. 밑에 그래서 돌연변이 얘기 나서 DNA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ATGC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형질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새로운 형질은 자신의 기능에도 전달될 수 있는데 요거 하나 적어놔라. 그 체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변이가 아니고 생식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변이여야 돼. 생식세포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여야 돼. 그렇지? 그럼 두 번째, 유성생식 과정을 통해서도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대. 이건 어떤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지? 돌연변이. 어떤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고, 유성생식 과정에서는 이 조합이 다양해져. 지금 보면 너네들 다 다르게 생겼잖아. 조합이 달라서 그래. 눈알 모양, 눈깔 모양, 뭐 코의 모양, 입술 모양, 뭐 키, 몸무게, 피부색,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조합돼갖고 지금 너만의 캐릭터가 완성된 거거든. 알아? 자, 이 유성생식 과정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형제가 있나? 있어? 형제 있어? 태희? 그래, 다르지? 뭔가 생김새도 다르고, 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첫째로 내가 태어났어. 내 동생으로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도 나랑 똑같을 확률. 완전히 똑같아.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아. 염색체 분석을 했을 때 완전히 똑같은 염색체를 갖고 있을 확률. 계산해봤어? 그게 곧 이 유성생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성의 숫자인 거거든. 한번 해볼게. 봐봐. 1번 염색체에 대해서 세트가 있고요. 2번 염색체도 세트가 있고 3번 염색체도 세트가 있고 4번 염색체도 세트가 있어요. 이렇게. 총 몇 세트 있지? 인간이면? 23세트. 마지막 세트가 성염색체야. XY냐 XX냐. 이렇게 해갖고 염색체 세트가 정해져 있다고. 1번에 대해서 아빠도 하나 주고 엄마도 줘갖고 조합되는 거잖아. 2번도 아빠가 주고 엄마가 줘갖고 조합이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자, 생식세포를 대충 그려놓고 여기다가 염색체를 절반 탑재를 시키면 돼. 절반 탑재를 시킬 거야. 이때 이게 이제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라고 치면은 생식세포에다가 1번에 대해서는 아빠 걸 집어넣고 2번에 대해서는 아빠 걸 집어넣는데 3번에 대해서는 엄마 거 집어넣고 4번에 대해서 엄마 거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조합시킨다는 거지. 그럼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 1번에 대해서 2개, 2번에 대해서 2개, 3번에 대해서 2개 쭉 해갖고 23번에 대해서도 2개 있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지? 확률로 접근해볼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고,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고. 2분의 1이 몇 승이야? 그렇지. 2분의 1에 23승의 확률로 내가 태어나던 그 생식세포가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확률이 이만큼이야. 이 조합 중에서 둘 중에 하나 넣고, 둘 중에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응? 근데 중요한 거는 생식세포는 유형이 2개 있다는 거지. 정자뿐만 아니라 난자도 똑같이 이렇게 조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난자 입장에서도 2분의 1이 23승 맞아. 정말 우연치 않게 나랑 똑같은 염색체 조합, 나랑 똑같은 염색체 조합에 생식세포가 생긴 거야.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얘네 둘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둘이 곱으로 처리된다고. 2분의 1이 23승, 2분의 1이 23승. 얘네 둘이 또 만나려면 2분의 1이 46승이라고. 확률이. 그래도 뭐 확률이 있네요 라고 할까봐 내가 이거 숫자로 계산해 볼게. 이러면 이제 2분의 1이 46승의 확률로 너랑 똑같은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염색체 조합이. 이게 숫자가 얼마큼인지 알아? 2에 10승, 2에 10승, 2에 10승, 2에 10승 한 다음에 2에 6승 하면 46 아니야? 10, 20, 30, 46 맞지? 2의 13이 1024인 건 알 거야. 그냥 약 1000이라고 하자. 공세개. 그러면 여기가 공세개, 여기도 공세개, 여기도 공세개, 여기도 공세개. 그럼 2의 6승이 몇이지? 64를 앞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64조야. 64조. 64조분의 1의 확률로 내가 탄생하던 내가 탄생하던 그 염색체 조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나랑 똑같은 염색체 조합. 숫자가 있긴 있네. 64조분의 1이면 뭐 확률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까봐 내가 해주는 얘기니까 잘 들어. 지금 지구인이 60억에서 70억 사이인 거 알아? 대략 64억이라고 해볼게.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64억. 여기까지가 64억 아니야? 한 부부가 지구인 전체를 10,000번 나면 한 번의 확률로 얻다가 태어났습니다. 한 부부가 지구인 전체를 10,000번 낳아야 된다고. 이게 확률이 있는 거냐? 그냥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야. 확률이 없다. 알겠지? 이게 그거잖아. 동전을 64조 번 던졌더니 앞면만 64조 번 나오는 확률이라고 이게.
동전을 64조 번을 던져.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앞면만 나올 확률이야. 있는 거냐 이게? 64조 번을 던졌을 때 계속 앞면만 나온다니까? 귀신 들린 거지 이 정도면? 귀신 들려도 이거 안 될걸? 64조 어떻게 던져? 64조 번을 어떻게 던질 거야? 확률로 따지면 그렇더라는 거지. 말이 안 되는 확률이야. 결국 이 확률이 64조분의 1의 확률로 너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는 경우의 수가 64조만큼이라는 거야. 한 부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성이 64조라고. 근데 지구에 부부가 하나밖에 없냐? 정말 많지. 결론. 졸라 많다. 이 다양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옆에다 적어놔 이거. 2분의 1의 23승. 그 다음에 2분의 1의 23승. 요렇게. 그래서 2분의 1 46승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게 이제 뭐 똑같은 정자를 형성할 조건, 요거는 똑같은 난자를 형성할 조건, 이거는 그게 수정될 조건. 하필 또 그 둘이 다시 만나야 되는 거야. 64조라는 숫자는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됐고요. 다음 밑에 돌연변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나와 있지. 없던 그 HGC 조합이 새롭게 생기잖아. 그리고 심지어 자손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여기 밑에 보면 얘가 하나 나와서 원래 기본적으로 공작새는 푸른색 깃털로 멋있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연찮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 푸른색이 이제 흰색이 되게끔 만들어진 거야. 그럼 얘는 색소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얀색, 알비노라고 하지 이렇게 하얀색. 흰색 동물은 그만큼 잘 안 나타나. 나타나도 별로 안 좋아. 자외선이 되게 약한 개체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알비노가 태어나면 우리 되게 성스럽게 여기잖아. 호랑이인데 백호, 백사 이런 거. 그래? 우리 아닌데 유족병 병신 되게 성스럽게 여기고 좋아하더라. 됐어요? 자,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요거 체크해봐. 유전자 차이가 단백질의 종류와 양을 바꾼다. 단백질의 종류와 양을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나타난다. 다음 밑에 유성생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성은 내가 방금 숫자로 보여줬어. 2의 46승분의 1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여기 그 얘기 써있나? 상동염색체의 무작위 분리라는 표현. 이게 되게 간단하게 써있다.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이 있다고 했는데 돌연변이 또는 유성생식이 변이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유성생식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있어. 유전자 조합에 다양한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무작위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잖아. 무작위 수정, 그 다음에 다양한 유전자 조합 이렇게 되지. 이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2의 23승이야 이게. 2의 23승. 무작위로 수정하는 게 2의 23승, 그 다음에 2의 23승이 서로 곱으로 처리되는 거. 이게 무작위 수정의 의미야. 곱으로 처리된 거. 그 토탈 2의 46승분의 1이 된 거지. 자, 이렇게 돌연변이와 무성생식을 통해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고, 자, 이때 흰색 털 유전자랑 갈색 털 유전자가 있을 때 무작위 수정을 통해서 흰색 얼룩집에 좀 갈색 나오는 때 없던 유전자가 생기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는 여기 있잖아. 흰색 유전자도 있고 갈색 유전자도 있던 거잖아. 있던 게 조합된 거지. 이건 돌연변이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안 돼. 이건 무작위 뭐라고 했어? 생식세포의 그 무작위 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흰색 털만 있다가 갑자기 갈색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돌연변인 거야. 근데 이 과정, 이 화살표 뒤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건 돌연변이가 아니라고 지금. 흰색, 갈색 사이에서 얼룩이 태어난 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뭐 얘기하는 줄 알겠어? 아니, 거기다 적어놔. 요거는 돌연변이가 아니라고. 그 돌연변이 아니라고. 돌연변이가 아니고 그 조합이라고, 조합. 생식세포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요.
알겠지? 없던 유전자가 갑자기 탄생한 게 아니야. 얼룩무늬라고 하는 유전자가 탄생한 게 아니고 유전자 그대로 있잖아. 다만 그 조합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다양해졌다라는 거. 하원이가 집에서 뭐 기른다고 하지 않았냐? 뭐 집에서 기른다고 하지 않냐? 뭐 기르냐? 개, 돼지, 소, 말, 닭, 그 중에 보다 없어? 기른 적 없어? 기른 적 없어 집에? 뭐? 고양이? 몇 년 살았냐? 7, 8년? 2014년에 주워온 애가 작년 12월에 죽었거든. 딱 10년 살고 죽었네. 저 쥐도새도 못 오게 가. 쥐도새도 못 오게 가. 누구 죽었어? 엎드렸어. 널 쳐다보고 있는 상태. 이러고 갔어 그냥. 충격이었는데. 주소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 밖에서 우리 집 주택이란 말이야. 아파트도 아니었어 그 당시. 그 주택가 뒤에서 그 되게 앙칼진 새끼 고양이 목소리가 있어. 잉잉 하는 소리가 있거든. 계속 들리는 거야 거슬리게. 그리고 나가봤지. 나가봤더니 플라스틱 판넬 밑에 진짜 주먹만한 고양이가 냥냥거리는 거야. 너무 조그맣고 귀여워.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도망도 안 가. 그 일로 와봐. 어떻게 오더라고 나한테. 내 손에 앵겼어. 이걸 이제 뭐 간택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집사가 간택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서 간택 당했지. 근데 우리 집이 약간 그 동물이랑 질색하는 집이란 말이야. 특히 어머니는 그냥 동물이랑 같이 사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에서 단 한 번도 뭘 길러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늦은 나이에 내가 몇 살? 201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이잖아. 그 당시에 그 고양이를 주워갖고 어머니 나 이거 길러도 돼요? 이러니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고양이 주워와서 기르겠다고 하면 허락을 해주겠니? 지금까지 한 번도 허락을 안 해주셨는데 당장 내다버리라고 그냥 난리를 치더라고. 뭔가 강력한 딜이 필요했어. 아니 설득을 시켰는데 설득할 길이 없는 거야. 이미 나는 얘한테 마음을 다 줘버렸는 걸. 이 귀여운 작은 고양이에게 내 마음을 다 줘버렸는 걸. 딜을 치지. 고양이를 기르게 해주면 내가 담배를 끊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허락하더라고. 진짜. 고양이를 질색하고 뭐 개, 고양이 막 털 달린 동물은 절대 우리 집에 살 수가 없는데 내가 담배를 끊겠다고 했더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담배 끊은 거야. 그때부터 끊은 거야. 미친놈이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뒤에 자연 선택 가볼게. B파트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은 뭐냐면 변이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 그 다양한 변이 중에서 환경에 적합한 변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변이, B라는 변이, C라는 변이, D, E, F, G 뭐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중에서 뭐 뜨거운 환경에 적합한 애는 얘, 차가운 환경에 적합한 애는 얘, 건조한 환경에 적합한 애는 얘, 이런 식으로 환경마다 적합한 변이들이 따로 있다고. 똑같은 변이가 있더라도 저기 아프리카에선 A가 살아남고 저기 북극에서는 C가 살아남고 똑같은 변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E가 살아남더라 이거야. 그 상태를 우리가 자연선택이라고 표현을 해. 그 환경에 적합한 애가 선택됐다. 알겠지? 선택이 되는 변이가 정해진 게 아니야. 환경마다 적합한 게 다른 거야. 알겠지? 요걸 기억해야 돼. 변이라고 했어. 변이 중에서도 특정 환경에 적합한 애가 따로 있다. 여기 밑줄 볼까? 환경에 다르게 적응한다는 거. 변이에 따라서 환경에 다르게 적용한다. 어떤 환경에서는 A가 유리하고 어떤 환경에서 B가 유리하다. 자, 예를 들어볼게. 나방이 있어, 나방. 나방이 있는데
다음에 시커먼 나방이 있어.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되는 경우가 달라. 예를 들면 그 개발도상 뭐 아주 깨끗한 나라들 있잖아. 깨끗한 나라에서 오히려 흰색이 잘 살아남아. 왜냐? 나무에 보면 그 지류라고 하는 이끼가 껴. 하얀색 이끼가 껴. 거기에 이렇게 하얀색 나방이 숨어 있으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안 보이니까 살아남더라 이거지. 시커먼 애는 오히려 눈에 잘 띄니까 바로 보이자마자 잡아먹히겠지 새한테.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공업이 발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매연이 막 나오잖아. 그 매연 때문에 벽면이고 뭐가 다 시커멓단 말이야. 그때는 오히려 시커먼 게 눈에 안 띄고 잘 살아남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자연 선택되는 게 무조건 하얀색이 선택된다, 검은색이 선택된다가 아니야. 특정 환경에 적합한 애가 선택되더라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공장 매연이 나온다는 게 화석연료를 태우고 있다는 거잖아. 화석연료를 태우면은 황성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화석연료가 생명체를 만든 거잖아. 생명체가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석연료인데 생명체 구성성분 중에서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20종으로 돼 있지. 그 아미노산 20종에서 황 갖고 있는 애가 2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를 만드는 화석에는 반드시 화석연료에는 반드시 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럼 그걸 태우면은 시커먼 매연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황성분도 나오겠지. 그 황성분이 이 지류를 죽여. 이 지류 특징이 하얀색 저 이끼 성분이 황에 되게 약해. 황을 만나면 죽는단 말이야. 그럼 하얀색이 싹 사라지고 검은색 매연으로 가득 차니까 시커먼 애가 살아남지. 그걸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여기에는 되게 귀여운 게 뭐야 이거? 새냐? 좀 끔찍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파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는데 초록색 잎사귀 위에서는 파란색이 눈에 잘 띄니까 잡아먹히고 그럼 초록색만 남겠지? 근데 어떤 지역은 물 대신 파워에이드를 애들이 쳐먹고 잎사귀가 파란색이어서 쳐봐. 그러면 파란색 애들이 살아남기 좋다고 그 위에서는 안 보이니까 초록색이 오히려 잡아먹히겠지. 그게 이제 자연 선택이 되는 거야. 됐다. 이거 한번 읽어봐.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 한번 읽어봐. 국어 시간이야, 국어 시간. 다음 지문을 읽고 이 실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적으세요. 이 실험이 뭔지 한번 읽어봐. 이거도 모르겠지. 아니 진득하게 읽어봐. 무슨 상황인지 이해했냐? 이해했어? 이 실험에 대해서 이해했어? 약간 느낌이 뭐냐면 그 하얀색 지류 위에서는 흰색 나방이 살아남기 좋고 시커먼 그런 공업 암화된 지역에서는 검은색 나방이 살아남기 좋다를 실험으로 표현한 거야. 실험으로 표현한 거. 여기서 이게 생명체야.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생명체고 이 도화지가 배경인 거야. 그러면 빨간색 도화지 배경에 빨간색이 눈에 잘 안 띄겠지? 무슨 실험을 하냐면 사람을 눈을 가린 다음에 눈을 딱 뜨자마자 처음 내 눈에 들어오는 딱 그 과자를 끄집어내래. 그럼 눈을 감았다 딱 뜨면은 노란색 또는 초록색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고. 빨간색은 약간 보호색 같은 느낌이잖아. 그럼 노란색이나 초록색을 이렇게 잡은 애들이 그 눈으로 인지를 한 애들이
모든 건 3명이지. 모든 건 3명이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이제 보일 때마다 끄집어내는 거야. 빨간색은 잘 안 끄집어내질 거라고. 초록색이랑 노란색이 주로 끄집어내지고. 그렇게 해서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번식을 재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애들을 2배씩 해서 집어넣는 거야. 처음에 보면 10개였어. 눈을 감았다 떴다 해가지고 여기서 2개를 빼고 여기서 7개를 빼고 여기서 6개를 뺀 거야. 실험이 끝났다.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끄집어내는 걸 했더니 빨간색은 2번밖에 끄집어내지가 않고 노란색은 7번 끄집어내지고 초록색은 6번 끄집어내졌다고. 그 다음에 남은 수를 2배 뻥튀기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8개 남았지. 2배 하면 16. 여기는 3개 남았겠지. 2배 하면 6개. 여기는 4개 남았겠지. 2배 하면 8개. 그 다음에 2차 실험 들어가는 거야. 2차 실험 해갖고 또 눈을 감았다 떴다 해가지고 보이는 거를 제거를 하시오. 제거한 다음에 또 2배 해주고 제거한 다음에 2배 해주고. 그럼 빨간색은 계속 눈에 잘 안 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숫자가 늘어서 24개까지 되지. 그럼 나중에 노란색이나 초록색 같은 경우는 2개, 4개로 확 줄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자연 선택이야. 빨간색이 자연 선택된 거야. 너가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행위는 너가 이제 포식자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뭐 벌레나 이런 거 되는 거고. 먹기가 되는 거고. 빨간색이 이 빨간색 도화지 위해서는 적합했다, 자연 선택됐다라는 거고. 이번에 초록색 도화지에서 실험을 해요. 그럼 초록색 도화지에서는 초록색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만 봐. 초록색이 엄청 많이 남았지. 빨간색과 노란색은 0개, 4개 확 줄었지.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여기서는 초록색이 자연 선택된 거지. 자연 선택을 실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이거야. 알겠죠? 다음 뒤에 자연 선택이 얘가 나왔지. 벌레 몸뚱이 색깔에 의해서 어떤 애는 밝고 어떤 애는 어두운데 산불이 일어나서 토양이 시커멓게 변했대. 그러면 검은색들은 잘 살아남겠지. 밝은 애들은 다 잡아먹히고. 이제 검은 애들만 많이 남았다는 거. 여기 자연 선택이에요. 다음 항생제 내성세균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야. 항생제 내성세균이 이 초록색 사이에서 보라색이 나타나는 건 돌연변이야.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나면 이거 돌연변이고 돌연변이로 항생제 내성이 탄생한 거야. 그 다음에 항생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없어지고 이분법으로 분열하고 없어지고 이분법으로 분열하고 하면은 항생제 내성 있는 애가 엄청 많아졌지. 이때부터는 항생제를 써도 안 듣는다.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지. 그래서 항생제를 자꾸 좀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거야. 다음 그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자연 선택이라고 해갖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서 원래 적혈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동그란 원반형이잖아. 근데 남모양 적혈구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 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빈혈이 와. 왜냐면 그 뾰족한 게 모세혈관 분지를 지나다가 막아버려. 이렇게 틱 하고 걸려버려.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겠지. 이런 식이라서 이제 빈혈이 오는 건데. 이 유전자가 원래 얼마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에도 별로 없어. 근데 아프리카에는 되게 많대. 상대적으로 많은 거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 왜 많냐 봤더니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말라리아의 내성이 있더래. 말라리아 원충은 남모양 적혈구에서 증식이 어렵다. 원래 적혈구에서 증식하고서 뛰쳐나오는 애가 말라리아충이거든. 근데 적혈구가 남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는 약간 산도가 높대. 산도가 높아갖고 거기서 말라리아가 새끼를 못 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높다고 그랬지.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 아프리카에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갖는 사람이 유전자를 갖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보기로 나섰어. 맞아 틀려?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갖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다. 맞아 틀려?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건 네 상상이고 데이터를 봐야지. 데이터는 뭔데? 유전자 빈도가 가장 많은 지역조차 20%야. 20%밖에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 정상 유전자가 80%라는 거지? 정상이 더 많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자료를 잘못 해석하면 틀리게끔 그렇게 나왔었어. 왠지 상상해보면 그럴 것 같잖아. 말라리아 내성이 있으니까 말라리아 내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겠다라고 상상하는 건 네가 상상한 거고 실제 데이터는 이거라고. 많아봤자 20%라고. 알겠어? 여기 뭐 조별 모양 잘 나왔네요. 됐고 25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좀 앞에 한번 쳐봐. 해봤어요? 그럼 이제 C 변이와 자율선택에 의한 생물을 진화할게. 틀렸네. 도전력이 무적의 수정, 생식세포의 조합, 이게 23수, 이건 46수.
번 틀렸어? 아니 유전자가 하나가 가지고 유전자가 다르면은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고 그거에 의해서 형질이 바뀝니다. 됐어요? 자, 뒤에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생물의 진화를 볼게요. 진화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종이 탄생한다고 생각하면 돼. 다윈이 이제 자연 선택설을 주장을 하는데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첫 번째, 새끼를 많이 치다 보면은 변이가 생긴대. 이때 다윈은 변이의 원인은 몰랐어.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 돌연변이 또는 생식세포의 무작위적 조합 또는 상동형 생체의 무작위 배열 그런 게 이제 이유라고 하면 다윈은 그 당시에 몰랐어. 밑에 있을 거야 그 얘기. 여기 한계점 해가지고 변이의 원인을 몰랐다. 이제 변이의 원인과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 즉 유전의 원리를 설명 못했어. 유전의 원리. 유전의 원리를 설명한 사람이 누구지? 중3 때 나오는데 콩을 좋아하는 사람. 멘델. 자, 여튼 과잉 생산, 새끼를 많이 치다 보면은 다양한 애들이 태어난다. 이유는 모르겠다. 다양한 애들이 태어나는데 얘네가 경쟁하게 된다는 거지. 이 경쟁의 핵심이 과잉 생산인 거야. 많이 낳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는데 그 경쟁하는 대상 세 가지를 적으라고 하면 요거 적어주면 돼. 먹이 경쟁, 서식지 경쟁, 배우자 경쟁. 배우자가 있어야 번식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먹을 거 또는 서식지 또는 이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한다. 그 경쟁 결과 그 환경에 적합한 애가 살아남더라라고 하는 게 자연 선택인 거지. 그 많은 변이들 중에서 적합한 애가 살아남는다. 여기 보면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다. 살아남아 자손을 더 많이 남긴다. 이게 자연 선택이야. 자손 남기는 것까지 같이 가야 돼. 특정 환경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더 남기게 되는 현상을 자연 선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제 유전과 진화. 그 자손을 남기는 과정에서 그 형질이 유전되겠지? 그 특징이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기린이 나서 기린이 새끼를 많이 치다 보면 목이 긴 놈, 짧은 놈, 병신 같은 놈 잔뜩 나온다고. 밑에 있는 풀에 대한, 즉 먹이에 대한 경쟁을 하는 거지. 밑에 있는 풀을 다 먹었어. 그럼 먹을 게 이제 나무에 있는 잎사귀밖에 없는데 목이 짧은 애들은 이걸 못 먹으니까 이제 도태돼서 죽은 거고. 그 환경이 적합한 애가 목이 긴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가 살아남고 자식에게 전달하다 보면 이 비율이 훨씬 많아진다고. 변이 중에서도 목이 긴 애들만 남더라. 그게 이제 진화의 과정이 된 거야. 여기 보면 라마르크 용불용설 나오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 길이를 설명할 때 위에 있는 걸 자꾸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지고 그 목이 길어진 게 자손에게 전달됐다는 거거든. 여기서 핵심은 후천적으로 획득된 거는 유전이 안 돼. 근육 유전 안 되고 뭐 외상 입은 것도 유전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 유전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거 실험도 해. 쥐를 놓고서 쥐꼬리를 잘라. 암수 쥐꼬리를 자른 다음에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낳아. 걔는 꼬리가 길어. 그럼 또 그 꼬리를 잘라갖고 또 교배를 시켜. 또 꼬리를 잘라갖고 교배를 계속 시켜봐도 꼬리는 계속 길다고. 후천적으로 획득된 건 유전되지 않더라. 이거. 됐고. 다음에 대한 예는 핀치새 얘기도 나와. 핀치새. 갈라파고스 제도에 보면은 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얘네가 변이에 의해서 다양한 부리 모양이 있었어. 근데 특정 섬에는 선인장 같은 거밖에 먹을 게 없대. 그러면 뾰족하고 긴 애들이 살아남기 좋더라 이거지. 이런 짧은 애들 같은 경우는 못 살아남아. 쪼다가 이제 얼굴이 찔리면은 감염돼서 죽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뾰족하고 긴 부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살아남고. 다음 뭐 호두 마냥 딱딱한 씨앗을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갖는 애들이 유리하다. 얇은 애 같은 경우 쪼다가 부서져 버려. 부리가 부서지면 오히려 좋아. 잘 쪼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부서져갖고 두꺼워지면 뭔가 잘 부숴 먹지 않을까. 잘 부숴 먹을 수 있어요. 문제는 배우자 경쟁에서 밀려. 너 입술 없는 남자랑 결혼 안 하면 할래? 입술 없고 이빨 없는 뭐야?
그 상태라니까? 부리가 부러졌다는 거야? 입술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얘가 여기서 살아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야. 이런 식으로 한참 동안 서로 분리된 격리된 삶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 얘가 얘를 봤을 때 매력을 못 느껴. 부리가 뭉툭한 게 멋진데 이러고 있다고. 얘는 부리가 뾰족하고 길어야지 멋진데 하면서 서로가 소 닭부리시 한다. 그러면 이제 교배가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아예 종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거야. 우리 뿌리는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종이 분화되더라. 그런 거예요. 거기는 얘로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양쪽에 땅이 갈라지기 전에는 이제 같이 살았을 건데 땅이 갈라지고 나서는 이쪽 애들은 지들끼리밖에 교배를 못하고 여기도 지들끼리밖에 교배를 못할 거 아니야. 이게 협곡을 어떻게 넘어가? 맞지? 그러다 보니까 형태적인 특징이 바뀌었어. 한참 지나서 얘를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지. 만약에 오랑우탄이 낳은 염색체가 똑같이 46개고 뭐 교배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쳐 그냥 생식적으로 오랑우탄 보면 설레? 어머